자, 김성진 부산대 교수 모셨는데요. 부정선거하고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전자개표기. 이거, 자, 다음 선거에서는 없애야 되는데, 이자들은 전자개표기로, 그러니까 2번 표가 5장 중에 하나는 1번으로 가게.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해놓으면, 소스코드 해서 뭐 중국에서 명령을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속도가 엄청 빨라서 그렇죠.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이제 수출한 나라들이 다 또 문제가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이랬잖아요. 부정선거가요. 예, 전자개표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자개표기라는 말에 이상한 것이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자개표기라고 안 하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려는 거겠죠. 그 우선은 분류만 한다는 걸 그렇죠. 강조하는데 천만의 만맞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따라서 전자개표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건 불법이다 이거죠. 네. 아, 불법이면 선거가 무효예요. 원천무효. 원천무효죠. 원천무효. 하기 전에도. 하기 전에. 그러면은 QR코드도 써서는 안 된다. 거기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막대 모양의 바코드. 아니 QR코드가 막대 모양입니까? 국어연구원에서 분명히 써놨지 않습니까? 요거는 문이 전자문이다. 그렇게 딱 했는데 막대 모양 어떻게 막대 모양이 네모납니까? 막대기가. QR코드는 네모나고 바코드는 길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렇지만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전자개표기라고 안 하고 계속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해서 이거 특허 관련된 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이거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투표지 분류기를. 당시에는 전자개표기였어요. 드들이 실수를 했네. 예. 투표지 분류기라며. 근데 등록을 할 땐 전자개표기로. 이제 투개표기죠. 예, 전자 투개표기로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등록한 사람은 실제로 한 거네.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 때도 전자 투개표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결정적인 거를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고를 해요. 입찰 공고. 이번에 그 입찰 공고를 했거든요. 웃기는 게 저기 작년 10월 달에 그 저기 추석 연휴 기간에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이상하네 이거. 점검 사업을 언제 합니까 원래? 점검 사업은 일을 하기 전에 하죠. 그렇지. 그 이상이 사용하기 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용해야 거죠. 되는데 사용한 후에 점검을 했네. 그렇죠. 이건 뭔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이거 전자개표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점검 사업을 네티즌들이 선거 감시단들이 이걸 얼마나 막았습니까? 그대로 이거는 선거 소송에 쓰일 거니까 내비로 둬라. 그래도 국가 돈을 들여서 전자개표기를 점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입찰 공고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응한 회사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처럼 돼버렸어요. 자꾸 응찰에 이제 유찰되고 하니까. 그런데 점검 사업은 원래 계획상 이거는 이 납품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걸 납품을 했는데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럼요. 이게 유효기간이 원래 계약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도 점검 사업을 국가 돈을 들여서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를 들여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관위에서 지난 이전에 점검 사업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점검 사업이 언제 있었냐면 전자개표기가 도입한 후에 2007년도 12월,
네. 2008년도 4월, 2012년도 4월과 12월, 2016년도 3월, 2017년도 4월, 네. 2018년도 5월 여기에 4.15 총선 후에 예 이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운영 프로그램 등의 보안 체제의 점검이 있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선거 2018년이니까 5월은 선거 전이네. 선거 직전이죠. 2018년 6월 13일 선거니까. 네. 전 그건 잘 알잖아요. 제가 네, 선거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거 직전에 합니다. 항상. 네, 그때까지. 근데 이번에는 선거 후에 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4.15 선거 전 4.15 후에 언제 했다고요? 이번에는 2020년 9월 23일에 이게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점검 사업 이렇게 딱 했던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이번에는 부정선거에 그 우리 시민단체 등등 물결이 거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 상태로 가만 놔뒀다가는 어디선가 다 들통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싹 갈아엎은 거네. 싹 엎었다고 봐야죠. 투표지 분류기를. 예. 전자개표기를. 예. 근데 그 전에요. 예. 뱀도 꼬리를 남긴다고요. 그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벤자민 웰커슨 그렇죠. 박사가 그 IBM 회로도 설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구리 선관위에서 시민단체에서 구리 선관위에 있는 이 전자개표기 못 나가게 24시간 감시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슬쩍 보여주고 빼내겠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회로도를 찍었는데 거기에 딱 걸린 게 이거는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거 조작을 한 걸 지울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춘 엄청난 회로도라는 게 깜짝 놀란 게 저 증명이 됐어요. 그 사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예산 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당연히 납품업자가 하는 겁니다. 점검. 그렇죠. 예. 이 부담 네. 하자가 발생하면 네. 그런데 이거는 국세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 지적도 받았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쓰인 것이 원래는 2014년형이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조달청과 관련된 이 사업에 따르면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2014년을 조금씩 바꿔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도에 8월 달에 네. 투표지 분류기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원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예산이 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거를 무시하고 또 진행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죽으니까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관위에서 감사 결과로서 보고를 한 겁니다. 통보를 했어요 그쪽에. 수사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통보를 해서 이건 잘못됐다. 예산 낭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한 거는 이것이 점검할 수밖에 없는 없는 이유가 뭐냐?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탈원전에 그거 감사하면서 문재인이 곤란하게 됐잖아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잘못 집행했느냐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꼬리를 잡힌 거네 감사원에. 이거 점검사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특히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후에 하고 거기에 국고가 들어간 거. 그렇죠. 이걸로 고리를 엮어서 감사를 하면 나중에 감사 내용이 있을 맞습니다. 거니까. 감사원에서 큰일을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탈원전에 이어서 부정선거도 제가 이거 보면 그 2020년 11월 30일까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고가 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입찰 공고가 된 추정 단가가 1억 1,497만 원입니다. 이 입찰 단가가 점검 사업에. 그런데 이제 이 2017년도 계약분이
무상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이거든요. 예. 3년이면 2020년 10월 27일까지 이거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근데 왜 돈을 들여서 했을까요? 그렇죠. 이야, 이거 그것도 봐라. 10월 17일이 하자 보수 기간 만료니까 무상 예. 만료니까 거기에 앞서 가지고서 9월 달에 이거를 입찰 공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수상하네. 수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4년도 전자투표 시스템 예. 이제 미루 시스템은 안 했고 키사구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틀 시스템에서 예. 1억 1,260만 원을 낙찰받았어요. 네. 이번 공사가 점검사. 점검사. 한틀 시스템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거 개표기 여기 시스템 들어간 데가 한틀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그가 했는데 예. 지그가 점검사업에 하고 왜 돈을 또 받냐고. 왜냐하면 결정적인 공헌을 그렇죠. 했고, 그렇죠. 공헌을 했고 또 이걸 또 무마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또 저들끼리 더 돈까지 이렇게 주면서 그 전에 돈 또 얼마나 줬겠습니까? 예. 이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 점검사 무료로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는데 또 국가 돈 주고 또 해고. 그거를 지적했는데도. 거기서 입이 잘못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거 법관도 우리가 판사 선생님 일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이 아니잖아. 선생님. 네. 우리가 선생님인데 한유라는 사람이 제가 한문학가니까 네. 사설에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의혹을 푸는 사람이다. 아니 의혹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그렇죠. 근데 왜 의혹을 덮냐고 판사가. 네. 이게 지금 한틀 시스템에서 자기가 납품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1억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이거 더 웃기는 거는 네. 이 예상 단가하고 네. 여기 한틀 시스템에서 낸 거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이 정보가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야, 이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야,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특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특허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05년 12월 22일에 네.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출원인으로 한 네. 전자투개표 및 전자선거 시스템. 딱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네. 전자투개표. 우리는 전자투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전자개표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개표는 선거법에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법에 왜냐하면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썼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전자개표기에서 더욱 이게 이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비례대표가 엄청 많았잖아요. 네. 비례대표가 많으니까 야 이거 수개표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그걸 엄청 떠들었어요. 그때 기사가 뭐라고 나냐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전자개표기는 24개 정당만 소화. 수개표 때는 며칠 걸릴지 모른다.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거를 언론뿐만 아니라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거를 사과를 배라 가면 배가 사과가 됩니까? 그럼요.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예요. 그럼. 지네들이 이거 특허 낼 때도 전자투개표기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진해 특허 낼 때도 그렇게 해놓고 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 못 쓰게 돼 있는데 써놓고서는 이게 논란이 되니까 투표기 분류기라고 우기면 진해 특허 낼 때도 전자투표기라고 해놓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안 돼.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전자투개표 및 전자선거 시스템 네. 이렇게 딱 했어요. 자기들이 2017년 입찰 공고된 거. 입찰 공고가 2017년도에 됐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입찰 공고하는 예. 거는 2018년도에 선거에 쓰는 거거든요. 예. 선거에 쓸 때 입찰 공고가
전자투표 시스템입니다. 전자투개표 및 전자선거 시스템. 그러면 지네들이 2017년도에 입장 공고할 때 전자투개표라고 했는데 우리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자개표죠. 그럼요. 네. 지네들이 그렇게 입찰 공고를 했어요. 참. 그래서 이제 지네들이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저기 통신 장비 이게 뭐 랜카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불러다가 이거 제거했다. 네. 그러니까 얼버무렸잖아요. 네. 우리가 제거했다. 이러니까 아니야. 이거 거기서 가져와서 했어. 이렇게 하는데 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납품할 때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딱 써 있어요. 이 제거를 해라. 제거를 안 한 것을 받은 것도 웃기는 일이고 네. 그거를 지네들이 했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걸 또 부정해서 업체에서 했다. 도대체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이거는 전자개표기 요것만 가지고도 그럼요.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아유, 이렇게 또 열심히 추적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뭐 이런 분, 저 김성진 교수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월터 미베인 그 미시간대 교수도 그렇고 한국 4.15 총선 사기였다, 부정이었다, 아주 논문이 5번이나 나왔어요. 논문이 이건 뭐 게임 끝난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게 뭐 자, 천대엽 대법관님 마지막 판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대 손자들 그 역사책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